안녕하세요. 형 법정 완료조의 민규 형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존댓말 갑자기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저희가 그동안 친한 형 컨셉으로 반말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존댓말로 영상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는 댓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부터는 존댓말로 영상 촬영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어색하다고 한다면 또 댓글로 의견 주세요. 네, 앞으로 구독자분들의 의견 수렴해가지고 더 나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태권도 관장이 5살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지금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인데요. 최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구치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쟁점 몇 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처럼 자기에게 학대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장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난하는 겁니까? 이 관장은? 장난이 말이 돼요? 장난으로 그랬다면서 지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중태에 빠졌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변호사여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가 얼굴이 다 터지고 뇌가 정지될 정도로 매트에 거꾸로 꽂혀 있었는데 이거를 과연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중태에 빠진 것 자체가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 그 자체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조사에 당연히 가서 진술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신뢰관계인과 동석하에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갈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린아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수사기관에다가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과 그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정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관장이라는 자가 피해 아동과 어떤 대화를 나눴었는지 그 얘기를 들었던 아이들이 그 대화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도 이 관장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지 그 대화의 맥락 자체를 파악해보면 관장이 아이에게 상해가 입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자신은 뭐 훈육이라고 포장하겠지만 다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트에 꽂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관장과의 대화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평소에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의 그 부모들과도 아마 원장이 이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 관장 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추적하다 보면 그게 이 사건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의예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한 것이라고 나중에 판단이 된다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지금 이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아이가 안타깝게도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치사죄가 되어서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 말고도 같이 수업을 받던 다른 아동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다른 아동들이 피해 아이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벌 받는 장면을 봤다면 그 아이들의 정서에도 크나큰 충격이 가해지고 손해가 미쳤었을 거거든요. 다른 아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태권도장의 관장, 학원 원장이라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동학대를 한 주체가 되어서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가중처벌 사유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진술 확보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아이들의 진술에 더해서 그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그날 있었던 실체적 진실관계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CTV 확보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나중에 CCTV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원장이 아이를 매트에다가 거꾸로 매달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신체적인 접촉은 어떤 정도에서 있었었는지 또한 아이가 매달려 있는
그 10분이나 20분의 기간 동안 원장이 완전히 아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채 다른 일을 했는지, 장소를 이탈했는지, 아이를 매트에서 끄집어낸 이후에 이제 중태에 빠진 걸 발견하고 가해자인 원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러한 것들도 의율될지에 대한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들이기 때문에 CCTV 확보를 한 이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흉흉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일단은 112, 119 가리지 말고 신고부터 하십시오. 그 사건 현장의 증거들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와 증거 수집은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준 다음에 조언을 받기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형 법정 완료조는 태권도 관장의 5살 아이 학대 사건으로 이야기를 좀 꾸며 보았는데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분명히 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쪼록 아이가 얼른 쾌유해서 다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형 법정 완료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